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선형회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회귀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영상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선형회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사하강법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손실 함수 MSE, 다중 선형회귀, 과적합 방지를 위한 정규화, 특성 스케일링, 모델 평가 지표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예제로 주택가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선형회귀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y는 wx 더하기 b라는 간단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w는 기울기이고 b는 절편입니다. 선형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선형회귀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이 올라가고 광고비를 더 쓰면 매출이 증가합니다. 경력 연수가 쌓이면 연봉도 올라가죠. 이처럼 두 변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을 때 선형회귀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손실 함수의 기울기, 즉 경사를 계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눈을 감고 산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학습률로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할지 조절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저값을 찾아갑니다. 학습률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0.01에서 0.001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최저값을 지나쳐서 발산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학습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것이 모델 성능의 핵심입니다. 경사하강법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x와 y 데이터, 학습률, 반복 횟수를 받습니다. 가중치 w와 절편 b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매 반복마다 예측값을 계산하고 기울기 dw와 db를 구합니다. 그리고 학습률을 곱해서 w와 b를 업데이트합니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w와 b를 반환합니다. 이제 손실 함수 M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E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며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후 평균을 구합니다. 오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수 오차가 양수 오차와 상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MSE를 numPy로 구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yTrue에서 y프레드를 빼고 제곱한 후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값이 100, 200, 300이고 예측값이 110, 190, 310이면 각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내서 MSE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예측이 정확한 것입니다. 다중 선형회귀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로 하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합니다. 단순 선형회귀가 y는 wx 더하기 b였다면 다중 선형회귀는 y는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을 예측할 때 평수, 층수, 역까지 거리 등 여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평수와 전용 면적은 본질적으로 같은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변수들이 함께 있으면 모델이 어느 변수에 가중치를 줘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귀계수가 불안정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너무 잘 외워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만 달달 외운 학생처럼 학습 데이터에서는 성적이 좋지만 새로운 문제, 즉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적이 떨어집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할 때 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정규화는 모델의 복잡도에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리지 회귀는 L2 정규화를 사용하여 모든 개수를 작게 유지합니다. 레소 회귀는 L1 정규화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특성의 개수를 정확히 0으로 만듭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로 정규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으로 리지와 레소를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리지는 알파를 1.0으로 설정했습니다. 레소는 알파를 0.1로 설정했습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하고 코프 속성으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소의 개수를 보면 일부가 정확히 0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 특성 선택 효과입니다. 특성 스케일링은 왜 필요할까요? 평수는 20에서 40 사이인데 역까지 거리는 500에서 5000 사이라면 손실 함수의 등고선이 길쭉한 타원이 됩니다. 이러면 경사하강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수렴이 느려집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민맥스 스케일러는 0에서 1 사이로 변환합니다. 특성 스케일링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고 피트 트랜스포엄으로 학습 데이터에 맞춰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랜스포엄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피트는 학습 데이터에서만 해야 데이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합니다. R제곱 스코어는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0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R제곱이 0.85라면 목표 변수의 변동 중 85%를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AE와 RMSE는 오차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MAE는 오차의 절대값을 평균 내서 직관적으로 오차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RMSE는 오차를 제곱한 후 평균 내고 제곱근을 취합니다. 큰 오차에 더 민감해서 이상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문제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 주택가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성으로는 평수, 층수, 역까지 거리를 사용합니다. 타겟은 주택가격입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실제 성능을 평가합니다. 전체 코드를 보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데이터를 팔 때 이 비율로 나눕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하고 피트로 학습합니다. 프리딕트로 예측하고 R2 스코어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주택가격 예측 모델이 완성됩니다.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서 리쉐입-1,1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이킨런이 요구하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킨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2차원 배열 형식이어야 합니다. -1은 자동으로 행의 개수를 계산하라는 의미이고 1은 열이 한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이 너무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최저값 주변에서 진동하거나 발산하여 최저값을 찾지 못한다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너무 큰 보폭으로 이동하게 되어 마치 산을 내려가다 골짜기를 건너뛰는 것처럼 최저값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MSE 손실 함수에서 오차를 제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음수 오차와 양수 오차가 서로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고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곱을 하면 모든 오차가 양수가 되고 큰 오차일수록 제곱값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모델이 큰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중선형 회귀에서 특성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경우, 즉 다중공선성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특성의 개별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회귀 개수가 불안정해진다입니다. 평수와 전용 면적처럼 비슷한 정보를 담은 변수가 함께 있으면 모델이 혼란스러워하고 개수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리지 회귀와 레소 회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리지는 L2 정규화로 개수를 작게 만들고 레소는 L1 정규화로 일부 개수를 정확히 0으로 만들어 특성 선택 효과가 있다입니다. 레소를 사용하면 중요하지 않은 특성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특성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 경사하 강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케일이 큰 특성의 방향으로 손실 함수가 길쭉해져서 최저값을 찾는 경로가 비효율적이고 느려진다입니다. 손실 함수가 타원 형태가 되면 경사하 강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수렴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R제곱 스코어가 0.8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목표 변수의 분산 중 85%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R제곱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잘 설명합니다. 0.85는 상당히 좋은 성능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실전 주택 가격 예측 모델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단순 암기하지 않고 일반화 능력을 가지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이므로 실전 상황에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선형 회귀의 핵심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경사하 강법, 손실 함수, 정규화, 특성 스케일링까지 배웠습니다. 직접 코드를 실행하며 연습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